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1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화는 더 나은 것이 기준이 아니라 생존, 번식 가능성 여부에 달렸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인터미지에서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연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는 비유를 들어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자연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것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연의 또 다른 대표적인 속성, 항상 더 나은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진화는 다른 게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으로, 안 됐던 것을 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제가 견해는 제목은 좀 견해가 약간 다른 거죠. 에볼루션이라는 게 꼭 이 진화라는 게 항상 뭐 개선이 된다. 이론적으로 우리는 어휘에 의해 가지고 단어에 의해서 고정관념이 생기는데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라도 변화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동물은 무슨 기능은 퇴화를 하고 어떤 거는 발달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간한테 이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 에, 이게 다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앞표면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만은 한쪽이 좀 약간 어둡게 그려져 있죠. 저는 그거를 원가 회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 원가 회계도 진화의 산물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멀리 다른 길, 왼쪽 길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스루프 회계가 되게 만드는 세상이 제가 바라는 희망의 세계인데 에, 그게 솔직히 에, 제가 활동하는 시기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미약 하나마 저는 어떤 이 세상에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것은 포드 자동차에서 일당을 2배 가까이 올렸지만은 말도 안 된다고 그랬지만은 비율을 들어서 얘기한 건데 오히려 생산성이 늘어나고 판매 가격도 아니 제조 원가도 내려가서 이 T카를 포드 T카를 또 싸게 팔 수 있었고 임금이 오른 직원들이 차를 장만할 수 있었다. 과거의 차는 귀족들만 차고 부자들만 탔는데 이제 중산층 내지는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차를 몰 수 있게 됐다. 이것은 대단한 혁명이었던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죠. 산업 혁명을 넘어서 더 뛰어넘는 분업에 의해서 또 일당을 올리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싼 거로 해서 중국에다가 생산 기지를 전 세계 생산 기지를 맡겼는데 이 포드의 정신으로 다시 한다면은 미국에서 비싼 인건비를 주더라도 오히려 경쟁력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루프 회계도 결론은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디커플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은 재료비에 있는 거지 인건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스루프 관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서해안 시대를 향하여 김건희 여사가 순천에 가서 뭘 샀는데 수산물 국거리 채소 뭐 이런 거 해서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이랬는데
뭐 사람들이 뒤편에서 많이 찍고 뭐 사진도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이게 10만 원이자 하고 뭐 이게 그 돈을 줬더니 아니 계산은 정확히 해야죠. 그 시장에 있는 순천 아줌마가 시장 주인이 그래서 그 8만 원이니까 2만 원 거슬러 줬다. 이런 얘기도 그 기사 내용에 있습니다. 자, 그 윤 대통령이 그 대구 그 어디죠? 칠곡인가 어디 가서 그 박근혜 언니 만나러 갔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제 순천으로 그 인용한 씨가 이 말하자면 연고지죠. 그 인요한 씨 연고지 순천에 가가지고 이런 활동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또한 정부 새만금 농업용지 등 일부 산업용지 전환도 검토. 이 서해안에다가 공장지대를 좀 많이 져서 서해안 시대를 지금 국민의힘도 좀 밀고 있는 거 아니냐. 음, 이게 꼭 총선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 생각에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 평야지방이라고 해서 그 호남지방이 옛날에 좀 산업화가 좀 더디된 거는 솔직히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김대중 DJ 그 선상님께서는 그 금융 세력을 키우냐고 전라도 출신들, 현재 시중은행 그 은행장 출신들이 전부 다 그 전라도 출신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산업 세력을 이 견제하냐고 금융 세력을 DJ 때 키웠는데, 이제 호남도 그 이 산업 세력을 좀 키우자 해서 우리가 뭔가 동서 갈등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균형 발전이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이제 쌀도 요즘은 많이 안 먹고 옛날처럼 그래서 그 평야 지방이 오히려 공장 세우면은 또 물류라든지 교통이 더 활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산악 지역보다는 그래서 저는 21세기 미래 한국은 서해안 시대를 기대를 합니다. 바이든 두 번의 갈등에서 미국 레버리지 역한계에 직면, 레버리지 지렛대 역할이 어, 한계에 직면한 거 아니냐는 뉴스가 뉴욕 타임즈 데이비드 이 생어라는 기자의 보도 내용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투 컨플릭트 두 번의 갈등이라 그러는데 두 갈등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현재 뭐 뉴스들을 많이들 다 보셨겠지만은 뭐 인간적인 측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타야후 총리가 강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쩌질 못하고 뭐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빨간 글씨만 읽어보면은 동맹국들이 전쟁을 기소하는 방법에 대한 영향력은 예상보다 훨씬 제한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고 다른 뉴스에서는 다른 이름의 학상 이스라엘 군대는 미국의 전쟁기계의 일부다라고 오히려 이 뭐 한계에 직면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미국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오히려 그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 뉴스가 노먼 솔로몬이라고 살롱이라는 잡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결국은 그 가자 지구의 북쪽을 다 이스라엘이 차지하면은 그 앞바다에는 유전이 있다. 이거가 근본 원인일 것이다. 그 유전에 투자한 데가 미국의 쉐브론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말하자면 가자지구의 이 하마스가 오판을 하게 만드는데 공작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 음모론적인 시나리오를 소설입니다. 써보게 됩니다. 오펙 플러스가 공급을 억제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석유 초대형 유조선들이
수출용 원유를 적재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룬이 소니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했는데 옛날에 분쟁이 터지고 그러면은 석유 가격이 팍팍 뛰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도 그 국제적인 그 분쟁 속에서 석유가가 불안정하다. 이래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이 정책 얘기할 때 그런 걸 얘기하는데 결론은 아니오시다다. 왜 그러냐? 미국이 생산을 이제 해가지고 수출하면 된다 이거예요. 많이 저장을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지들 거 아끼냐고 중동 거 수입해다가 쓰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석유를 수입하고 있고 뭐 이 수출하는 것은 뭐 이 번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은 현재 이 미국의 그 생산하는 거는 무겁고 신원유 생산을 하기 위해 정유 공장들은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아마 그 장치들을 조금만 바꾸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이 이제 힘이 약해졌죠. 미국이 이제 그 셰일 가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세계 분쟁이 일어나도 유럽에서 러시아 거 뭐 석유 안 쓴다. 독일 보고 가스관 없어졌죠.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 세일 가스가 가는 겁니다. 또 석유도 가는 겁니다. 자, 미국만 돈을 벌고 요즘에 왜 그 세계 분쟁은 있는데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되고 왜 금리를 자꾸 올리냐? 그러면은 돈이 들어오고 수출하고 달러가 들어오는데 인플레 안 되고 뭐 백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올리고 인플레를 낮추겠다고 하는 거고 미국은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는 안 좋은 거고요. 이게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도 결국에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해상 가스 유전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K방산 미 세계 최대 무기시효 주연으로 이정구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1월 8일자로 보도를 했는데 한국 경제의 뉴 엔진이라고 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요게 10월 9일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보도를 했으니까 AUSA 발음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그 한국이 가서 전시를 하면서 미국한테 우리 그 땡볕이도 사달라 하면서 이제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 세계 무기 수출에 4위를 목표로 한다. 현재 수주잔고는 100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항공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산이 잘 되면은 중소, 중견 방산 기업까지 확대되고, 그 중에 하나 이 스텔스 성능을 높이는 특수도료, ETL, 여기가 이제 미 육군 연구기관 미 방산기업과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출 품목도 많이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방산업계 관계자는 원자력 발전처럼 한번 사업만 따내면 그 후속까지 장기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 전자, 항공, 통신 등 주변 산업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K방산에 이제 그 방점을 두고서 노력한다는 얘기는 맞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11월 9일 날 열린 그 무기 전시회인데 한 달이나 지난 뉴스를 왜 지금 보도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이해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뭘까요? 음, 보통 뉴스란 것은 늦게 나오더라도 뭐 하루 정도 늦게 나오든가 뭐 이런 식인데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 왜 K방산에 미국에서 전시했다는 걸 왜 지금 얘기하냐? 이것도 무슨 언론 플레이 같다 이 말입니다. 9월 경상주지 5달 연속 흑자, 수입 14% 주로 54억 달러 흑자. 민선이 신호경 기자, 다 여자 이름 같죠?
여기에서 그냥 요즘 얘기하면은 요즘 기자 이름이 나오면은 한 8알이 여기자 같아요. 2알이 남자 기자 같고 이제 기자들도 이제 남자들이 하고 싶지가 않은 모양이죠. 이제 기자들은 여성들이 다 점령한 것 같습니다. 기자의 능력이 남자들이 이제 적성이 안 맞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여성 상위 시대가 됐습니다. 그 기자의 그 세계에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편집장도 여성 편집장이 나오겠죠. 지금 언론기관에 그런 데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유가 하락 역량을 얘기를 했습니다. 1년 전보다 수출 2% 적지만 반도체 등 감소폭 줄었다. 상품 수지 6개월째 흑자고 지재권 적자 전환에 서비스 수지 마이너스 32억 달러 그런 것도 있고 1월에서 9월 경상수지 165.8억 달러 흑자가 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 65% 수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인 규모는 내려가고 디플레이션 되고 있다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서도 흑자는 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규모도 중요하긴 한 거죠. 한은 10월에도 흑자 기조 이어갈 것, 반도체 경기 회복 국면,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을 보면은 1년으로 봤을 때 요게 한 9월 한 9월 말에 정점을 찍고서 지금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급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93달러에서 그 서부 텍사스유가 70달러, 77.37달러로 내려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제 분쟁에 관계없이 미국이 팍팍 공급을 해버리니까 내려가는 거죠. 예, 이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 어, 그리고 두바이유도 좀 높긴 합니다만은 두바이유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국제 분쟁 등으로 유가 불확실성을 말한 한은 이창용 총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유가가 하락하고 있지 않느냐.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뭐 한국 경제가 계속 어려울 거다 했는데 에, 조금 그 수익 가격이 그 수익 금액이 줄면은 좀 낮아지지 않겠냐. 근데 그런 유가보다도 수익 감소는 중국 수익 감소분이 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슬 디카플링 차이나 효과가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냐. 적응해가지고 디카플링 차이나를 하면은 우리도 얼로 그 카플링을 해야 되냐 그러면 결론은 미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도 커플링을 좀 해야 되고 미국하고도 커플링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음, 동맹관계로 경제, 정치만이 아니고 그 경제면 측면으로도 그렇게 해서 경제가 더 좀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중국은 어렵다. 중부동산 자금 조달 50% 급감, 건물 헐값에 팔아 겨우 버틴다. 베이징 이윤정 특파원, 이것도 이제 여성 이슈군요. 조선 비즈에서 보도한 건데 중국 부동산 기업 10월 조달액 전년비 52% 떨어졌다. 민간 기업의 국유자본 섞인 혼합 기업도 위태하다. 중국 기업 형태 관계없이 차별 없는 조달을 지원한다. 업계는 미온적이다. 투자자 신뢰 구축 어렵다. 요런 얘기인데요. 자관 그 현재 그 자금을 그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제대로 풀릴 거냐 하는데 에, 이런 생각이 나요. 중국 중앙은행이 어떤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그저 돈을 찍어내어 조달하면 경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돈이 많이 풀리면은 인플레 되겠죠. 근데 경제는 경제 규모는 디플레이션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집다만 그 산동반도에 있는 어디 그런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하고 병행해서 나온 게 부동산만 얘기했는데 11월 1일자를 보면은 그 10월 말에 중국에서 어, 그 비공개 금융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중앙금융공작회의라는 거가
블룸버그를 통해 가지고 일본 뉴스에서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금융 부분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됐고 했는데 우리 그 언론 그 특파원 기자는 여러 가지 그런 금융 부분 감시 뭐 이런 게 있고 지방 정부 뭐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자금 지원한다는 것만 얘기했지 거꾸로 실제 핵심적인 것은 지방 그 정부의 은행들 이런 것이 그 감시 시스템을 더 강화한다. 이론적이거든요. 그걸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한다 하는 얘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이 앞면에 이 나온 거를 연속해서 이건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브룸버그지만 요거는 이제 우측 거는 안면 뉴스입니다만 지난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주재한 중앙금융공작 회의에서는 국영기업의 혼합소유, 민간소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골고루 통제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고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공성 천재 젊은 사람이 됐죠. 미국 유학파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 8일 지방정부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금융기관이 부동산, 신용, 채권 및 기타 주요 자금 조달 채널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소유 형태의 기업의 합리적인 자금 조달을 차별 없이 그 충족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보도는 에, 그런 게 어려우니까 이 부동산 팔아가지고 자금 조달하고 있다. 헐값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헐값에 판다는 얘기는 부동산 폭락을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뭐 저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뉴스를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게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발생 시 해결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했을 때 이게 11월 1일장가 저도 그 소개를 했습니다. 항상 사후 의견은 망할 기업은 망하게 놔두는 것이 정답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산주의 정부니까 자본주의 논리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자본주의 내에서도 우리 그 강원도 그 어디죠? 거기 그 선사 유적지에 무슨 레고랜드 만든다고 해서 걸고 뭐 채권 뭐 발행한 거 다 부도나게 생기고 한 거 다 정부에서 메꿔 줬잖아요. 이런 게 이제 다 그 나중에 국민의 그 우리 자본 세금 부담으로 다 넘어오게 돼 있는 거라고 남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우리나라야 기축통화도 아니고 무조건 찍어내면은 돈을 갖다가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주면 결국 한국은행에서 나가는 건데 한국은행에서는 뭘 근거로 해서 돈을 찍어서 그렇게 그 뭐 그런 걸 메꿔줄 거냐 금융권을 통해 가지고 뭐 그런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전혀 문외한이지만 일단은 뭐 그런 걸 해결한다 그러면 돈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인플레가 또 유발될 거고, 뭐 그러니까는 이제 물가 오르는 거고, 뭐 식품 물가까지 오르고 그런 것을 돌려서 다른 데로 해가지고 수입 물가가 올라서 결국 올릴 수밖에 없다는 동. 내부에서 관리를 못 해가지고 죽어야 될 놈을 갖다가 안 죽이고 살리니까 더 나빠지는 거고 그거가 숨겨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망할 놈들은 망하게 놔둬야 된다는 게 사실은 자연의 섭리고 맨 첫 장에 얘기한 진화에서도 죽을 놈은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자연이 준 그 이 섭리인데 그 인간이 그 섭리를 그 억지로 하게 되면은 뭔가 그 자연의 보복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쿠팡, 배송기사, 노조, 민노총 탈퇴, 조합원 95% 탈퇴 찬성, 홍다영 기자, 또 여성 기자시군요. 존경합니다. 조합원 권익 향상을 위해 탈퇴, 쿠팡이 직접 고용한 배송기사인 쿠팡 친구, 옛 쿠팡맨, 직원들로 구성된 쿠팡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민노총이 조합원 권익보다 정치 집회 참석
조합비 납부 등을 요구한다는 이유다. 노동조합은 정치를 하면 안 되죠. 노조가 주인인데 에, 노조원들이 이 근로자들이 왜 정치 행동을 하냐 이 말이에요. 노조원들을 위한 노조 활동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민노총은 정치 색깔을 내면은 그것은 오염이 됐고 정치 세력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탈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쿠팡 노조를 제외한 쿠팡 로지스틱 서비스 지회와 물류센터 지회는 민노총에서 탈퇴하지 않는다. 이게 뭐 세 군데나 있나 몰라요. 쿠팡 안에 하나로 왜 통일은 못하고 물류센터 지회라는 게 또 있고 따로 만들고 로지스틱도 물류인데 요건 물류 서비스 지회라는 게 또 있고 뭐 배가 아파가지고 그런 거 만들어서 뭐 툭 하면은 어떤 자기들 이익이나 뭐 민노총의 입김을 해가지고 뭐 유리하게 뭘 하려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어, 이 배달 운전기사죠. 운전기사 이 사람들이라도 우선은 탈퇴했다는 거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민노총 택배노조는 최근 숨진 쿠팡 배송 기사들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쿠팡과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택배노조는 배송 기사들이 과로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쿠팡은 민노총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런 상황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이제 그 슬슬 흑자 구조로 물량 공세에 의한 그런 거가 효과가 나오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세 살면 빨리 늙는다. 매년 17일 더 빨리 노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 뉴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흡연 비만보다 주거 불안이 이 스트레스 더 유발한다. 어, 요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음주는 모르겠는데 비만 체중을 저도 조금 뺐긴 뺐습니다만은 아직 그 금연을 못 하고 있어요. 흡연족인데 이런 뉴스를 들으니까 조금 기분은 좋네요. 그래서 뭐 연구 결과가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어, 이 주거 환경 개선 단체 제너레이션 렌트의 부회장인 댄 윌슨 크로라는 사람이 주거 환경은 개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며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가 확실치 않으면 신체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그 주택을 보면은 40에서 65세 사이 43.8%인 884만 4천 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택 중장층 비중은 2017년에 41.3%, 2018년에 42%, 2019년에 42.6%, 2020년에 43.1%로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대출 부담에 허리가 휘어도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하는 중장년층은 매년 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수명이 좀 늘어나겠네요. 제가 자가주택을 완전히 하게 된 게 몇 살 땐가 그,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가물가물하네요. 음, 그래도 뭐 한 20년 이상은 넘은 것 같은데 20년이 뭐예요? 거의 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뭐 중장년층 때 마련을 하긴 한 거네요. 전세로 쭉 살다가 처음엔 전세 끼고 뭐 이렇게 되다가 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은 빚도 이제 뭐 거의 갚아 나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에 사는 사람들도 월세 사는 스트레스와 똑같이 받을까? 만약에 이런 우리가 이 중장년층이 주택을 소유한다면은 월
월세가 아닌 전세 사는 사람들은 어떤지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이 기자가 그런 것까지 취재했다면 아주 멋있는 기사가 될 수 있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이미 다이먼 중동 분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세계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 워낙 그 전 세계 대형 은행의 그 CEO다 보니까 이 사람 말 한마디가 무게가 실립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은 전 세계를 심각한 위기의 직전으로 내몰았다. 그는 썬데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정학적인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1938년 이래로 가장 심각한 것임에 틀림없다. 2차 대전 전의 상황이라는 얘기네요. 대공황 때 얘기기도 할 거고요. JP 모건 사장은 이런 때 시장을 걱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쭉 얘기를 읽어보면은 어, 우리는 아직도 시스템에 많은 재정 및 통화 불량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 미국이 GDP 성장률 급증하고 고용시장 회복을 언급하며 여기 미국에서는 경제의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어, 그래서 이런 분쟁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면 그 중요성이 미국 경내에서는 줄어든다. 시장은 괜찮을 겁니다. 자기네들 시장에서만 그렇다. 그런 얘기고 원래 시장이란 것은 변동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붙였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중동이 불안해도 미국은 잘 돌아가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읽힙니다. 이 사람이 금리가 7%까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에, 뭐 예언가는 아니니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면은 연말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그 물가도 오르고 막 그렇게 되다 보면은 금리를 또 올리지 않겠냐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만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50만 개 이상의 포탄을 준 것은 확실하다. 세바스티앙 로블린이 포퓰러 메카닉이라는 데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관 미 국방부가 한 위성 뭐 이런 거로 봐서는 그 철길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러시아 횡단 철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확실하다. 그래서 이 현금 주고 산 것도 있지만은 북한의 이런 그 포탄이 가면서 원하는 것은 뉴스에도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미사일 같은 거 원하지 않겠냐 북한이. 그래서 그 핵 무기고를 증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의 그 보도를 냈습니다. 도박딱지 여전 한국 카지노 수출로 외화벌이 코리아 웨이브인데요. 머니투데이 일본판이 되겠습니다. 한국 강원랜드는 내 외국인 구분 없이 카지노 수요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어, 그 얘기는 잘 안 하고 그 뭐 긴 장문의 뭐 내용입니다만은 도박 중독 문제 해결에 전면 나서며 K 카지노 머신 수출에 적극적이다. 카지노 머신이면은 이거 지금 이 빠찡코 이거 땡기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위기에 빠진 게 일본 오사카에 복합 리조트가 건설되고 2029년에 이래서 내국인 카지노 수요가 약 760만 명이다. 이렇게 많아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국부 유출이 2조 5,840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자체 제작 슬롯 머신인 KL 샤베리는 올해 초부터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주요 카지노 시장에 빠르게 수출되고 있다. 강원랜드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좀 줄어드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영종도에 우리나라 자본이 아닌 그 이 강원랜드는 우리 그 DJ 선생님께서 만들어 준 거고
영종도에 요즘 들어서고 있는 거는 이제 외국 자본인데 중국 자본도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일본 자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순수한 곧 100%그 미국 자본이 럭셔리하게 종합 리조트에서 카지노 하는데 내국인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국인이 허용된다고 한다면은 강원랜드는 바로 파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 럭셔리한 그 복합 리조트 외국에서 카지노가 생긴 영종도에 뭐 한 두 군데가 이미 한 군데 파라다이스인가 거기는 또 있고 그다음에 한 군데 이름을 좀 잊어버렸어요. 아주 럭셔리하게 진다고 하는데 내국인 허용은 안 되겠죠. 지금 유독 그 허용되는 데는 강원랜드인데 근데 이제 불법으로 집어넣어주는 경우가 없는 거 부산 같은데 살짝 살짝 들어가는 거 제가 압니다. 경험을 해봐서 아니 옆에서 봤단 얘기지 제가 들어갔단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땡기는 거 되게 그 독박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꼭 말년에 뭘 그 공금 횡령을 했다는 둥 뭐가 안 좋은 일로 잘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뭐 횡령하고 뭐 하는 게 다 도박 중독증이나 증권 투자 중독증이나 뭐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그이 범죄를 저지르고 횡령하고 이런 죄를 짓는 뒤에는 꼭 여자가 있더라. 그것도 맞는 정답이고요. 차관 중독증에 의한 자금 횡령 내지 이런 거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중독에는 그럼 마약 중독도 있겠네요. 자관 안 좋은 중독은 어떻게 끊어야 되는데 이걸 뭐 카지노 같은 걸 또 해가지고 그래서 그건 그런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좀뭐 저도 담배를 못 끊고 있습니다만은 술은 또 애주가기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원랜드가 그 오늘 예정 실적을 그 공시를 했어요. 매출이 3분기까지 1조 원 내가지고 13.6%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더 적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2,435억 원으로서 좀 늘어났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는 오사카 복합 리조트 때문에 위기감이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영종도 그 복합 리조트의 카지노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영향이 영업이익률도 약간 오른 상태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